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4학년도 수1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름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중심 반지름 가르쳐진 원방정식 물어봤습니다. 원방정식의 표준형을 좀 물어본 거죠.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중심좌표가 a, b, 반지름이 r인 원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 형태에 맞춰서 중심좌표 2, 1, 반지름 2 이런 부분 좀 찾아가면 되겠죠. 반지름이 2였으니까 일단은 r제곱 형태가 4가 돼야 되겠고 중심좌표 1 이렇게 맞춰가면 정답 4번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원방정식의 표준형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선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선은 우리가 이제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했을 때 a 값이 기울기하고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 b는 y 절편 이렇게 된 부분들이 한 원의 특징을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에다가 그 각각 개수 a, b가 의미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좀 정리하게 되면 y는 4x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는데 평행이려면 이제 기울기 형태가 좀 같아야 되는 거니까 4x로 시작해가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되죠? 직선 방정식의 또 가장 A, B가 의미하는 바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겠습니다. 무게중심은 일단 중선들을 이렇게 좀 열심히 좀 그어야 되겠고 그때 이제 2대1 이런 과정 현재 결과를 좀 얻어가는데 결론은 3분의 이렇게 처리해서 x좌표들 열심히 다 더하게 해서 3으로 나누는 거니까 거의 평균 구해가는 그런 개념이죠. y좌표도 2하고 7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x좌표는 1이 되겠고 y좌표는 3분의 6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1,2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정답 1번이 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각형과 관련되어 있는 평면 이론 풀어가는 데 있어서 또 반드시 좀 학습해야 될 그런 항목이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점 마이너스 1,5를 지나고 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 물어봤습니다. 길기가 m이고 좌표가 저어주면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 이런 형태로 구해가는 것이 직선 방식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여기에 떡 대입해서 2에다가 x 플러스 1 더하기 5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리해주면 2x 플러스 2에 플러스 7 해서 만들어가면 되겠죠. 이때 이제 a 더하기 b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면 2하고 7 더하기 했으니까 결과 9입니다라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평면 이론인데 특히 직선 방정식에 있어서 기울기하고 점 가르쳐줬을 때 직선 구해가는 방법 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익혀야 될 그런 항목이니까요.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점의 평행하고 직선의 평행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루트 5인 직선의 방정식 물어봤습니다. 평행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울기에 해당하는 x-2y 부분들이 이제 똑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c 이렇게 처리해서 직선의 방식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좀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우리가 좀 반드시 또 잘 익혀야 될 중요 이론 점검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x, y 앞의 개수 제곱해서 1 더하기 4 처리해주면 되겠고 00 대입해서 c 절대값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결과가 루트 5입니다 라고 해주니까 c 절대값은 5가 돼서 결과를 써가면 되겠습니다. x-2와 2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좀 찾아야 되겠고 결과 또 c 값이 좀 절대값이 5 됐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 돼야 되는데 그에 해당하는 값이라면 2번이 좀 바른 답이 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우리가 또 다양한 곳에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론이니까 또 확실하게 점검해서 잘 알아둬야 될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차하고 2차 이렇게 돼 있을 때는 1차를 좀 대입해 주면 되죠. y는 하고 정리해주면 x-3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열심히 대입을 해서 정리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x-3의 제곱 39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x제곱 3x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x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9에다가 마이너스 30은 0에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처리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x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2 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값들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x값이 5가 주어진다는 얘기는 y값이 2가 되겠고 x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는 y값은 이제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가 돼서 결과 나올 텐데요.
이때 이제 뭐 제곱해서 더하기를 하게 되면 양수 쪽 구성되어 있으나 음수 쪽 구성되어 있으나 25 더하기 4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결과 29입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죠. 자, 연립방정식 형태인데 1차, 2차 이렇게 됐을 때는 1차를 2차에다가 대입해가는 것이 풀이 원리다라는 이런 내용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7번입니다. 2차 함수 최소값 그렇게 줘 있고 함수값 사이에 관계 주어져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내용을 먼저 좀 이용해서 가는 게 좋겠죠. 2차 함수 모양과 관련된 내용이죠. 마이너스 1 대입한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3을 이렇게 좀 대입한 부분들은 이제 함수값이 중에 서로 같다 이런 얘기는 2차 함수의 성질 중에 2차 함수는 이제 대칭축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니까 대칭 구조입니다. 대칭축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보를 제공해 준 거죠.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 중점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1 부분들이 대칭축에 해당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최소값은 당연히 꼭지점에서 이렇게 갖는 거니까 꼭지점 좌표를 결론적으로 가르쳐 준 거죠. 그렇다면 fx라는 함수는 꼭지점의 x좌표가 1 되겠고 최고치 한계수는 또 1이 되죠. 그 다음에 꼭지점 y좌표는 마이너스 4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전개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3에서 절에 가게 되면 문제 A, B에 해당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나왔으니까 곱하기 해서 결과 6입니다 라고 써가면 되겠습니다. 이참수의 대칭축, 이참수도 알아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정보, 대칭축이자 꼭지점의 x좌표 함수값을 이용해서 정보 제공해 준 거니까 이런 정보 얻어내는 과정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일단은 뭐 인수분해를 좀 이렇게 하는 거죠. x 플러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처리해주면 초전 요 2차 부분에서 허근을 좀 갖는 거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런 정보를 좀 얻어낼 수가 있겠고 한 근이 오메가면 오메가 바 켤레근을 가져야 되겠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런 정보들 당연히 뭐 세제곱은 뭐 마이너스 1 되겠고 그렇다면 6제곱이 1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에 해당하겠습니다. 됐죠? 뭐 이렇게 좀 정보를 얻어내게 되면 문제에서 기억 부분들에 여기 뭐 부호가 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거 좀 당연히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니은의 이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제곱 이런 부분들은 곱셈공식의 활용이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바 이렇게 처리해줘야 되는데 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하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 좀 대입하면 1-2에서 마이너스 1입니다. 맞습니다. 라고 답을 내갈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은 6제곱은 1입니다. 라고 돼 있으면 1부터 오메가 5제곱까지 결과가 0이다 라는 정보도 좀 자동으로 얻어져 가는 건데 뭐 이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쓰게 되면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되겠고 오메가 세제곱이 이제 마이너스 이것만 이용해도 되죠. 마이너스 1 오메가 대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5제곱이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5제곱까지 결과가 이제 0이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6제곱 7제곱 항이 좀 더 남아 있으니까 6제곱은 1 되겠고 7제곱은 그러면 오메가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들 그러면 우측에는 그러면 오메가 바 형태로 좀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이 내용을 좀 이용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좀 써지겠습니다. 이걸 좀 전개하게 되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나오겠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이런 형태로 좀 나오겠고요. 이 결과들이 1, 1 돼 있으니까 합하면 뭐 3입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바른 답은 니은만 되는 그런 내용. 뭐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단순한 이제 암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좀 이렇게 인수분해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 이거 뭐 인수분해를 뭐 암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 그립니다라는 사실들 혈렉은 이론 좀 기억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고 또 근과 계수의 관계 좀 생각하면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 또 가운데 차수로 좀 나눠서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그러면 가운데 마이너스를 보면 이항시켜서 이렇게 유리식 형태로 또 변형이 된다는 사실들 이렇게 좀 다양한 모양으로 변형되어 가는 부분들 변형시키고 나온 그 결과를 이제 각각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연결시켜가는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 평상시 이제 주어진 식 자체를 좀 연습하는 이 부분들이 좋은 학습법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절 이해되죠? 연습장에다 좀 메모해가면서 학습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이 좀 긴데요. 이게 부등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좀 중요한 거죠. 2차 부등식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부등식 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이제 최고차항 부분들이 0인 경우를 좀 조사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쭉 다 0에다가 5k 플러스 8 부분들인데 여기에다 또 2를 좀 대입해주면 이 결과가 양수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성립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k 값
2 되는 부분을 나중에 좀 답에 포함시켜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또 중요한 항목이 되겠고요. K 값이 그러면 2가 아닌 경우에는 최고차가 좀 양되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0보다 큰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2-K 부분들이 0보다 좀 커야 되겠어. K 값은 이제 2보다 좀 작다 이런 부분 결론 나오고요. 그럼 이제 판별식을 하게 되게 되면 K-1 이렇게 좀 이쁘게 쓰는 게 좋을까요? 마이너스에 또 부호 바꿔서 K-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K 플러스 8 부분들이 0보다 작다 해서 근이 존재하지 않는 모양하고 그래프랑 연결시켜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K-2 공통의 K-2에다가 더하기 5K 플러스 8 이런 형태로 해서 정리하게 되면 6K 플러스 6이니까 6 공통 튀어나가고 K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해서 범위를 좀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K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2보다 작은 내용은 괴롭되죠. 이때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얻었던 정보까지 포함시켜서 여기로 답을 좀 구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는 범위가 0하고 1하고 2하고 정수는 3개가 나오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수 개수는 3개. 근데 여기 뭐 최고차 개수에 이제 문자가 있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판별식에 의해서만 풀게 되면 이제 2개입니다라고 이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약간 함정과 같은 그 함정이 아니라 이제 이론을 좀 정확하게 적용해서 풀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런 항목이 좀 관여되어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좀 체킹해가면서 점검해가면서 기억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점에서 원의 근 두 접선의 기울기를 각각 MRM 들어갔을 때 두 기울기의 곱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됐습니다. 원 밖에서 원에 접선 긋는 거죠. 이때는 기울기 m인 직선을 그어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생각해가면서 풀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mx-y -2m-4는 0 처리가 되겠고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으면 이 부분들은 뭐 점과 직선 거리 이런 거를 이용해 가는 게 좀 가장 좀 좋은 풀법이 되죠. 그러니까 중심좌표 0,0에서부터 거리 이런 걸 좀 이용해 가면 되겠습니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0, 0 대입해 주니까 2m 플러스 4 절대값 이렇게 가면 되겠죠. 부를 좀 바꿔서 이쁘게 써면 되겠고 이 결과 루트 2입니다 라고 써가면 되겠습니다. 이 공통 끄집어내서 약분한 형태 그냥 뭐 제곱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러면은 2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m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뭐 m제곱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되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m제곱 2m제곱에 m제곱 처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 4m에다가 8m 처리가 되겠고 8에다가 플러스 7은 이꼴 0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두근 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굳이 인수분해 안 하고 근거 계수 관계 이용해서 풀어도 되겠죠. 그러면 7입니다 라고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원 밖에서 원에 접속을 걸 때는 이제 그 점 2,-4를 좀 지나는 이미 직선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들 그 다음에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접근해 가는 것이 좀 효율적이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좀 큰 틀에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좀 아이디어죠. 이런 걸 좀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두 연립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호. 뭐 공통인 해가 존재한다라고 해주면 이제 미지수가 없는 것들 이렇게 위쪽은 이런 부분이군요. 이런 내용을 이용해서 뭐 우리가 좀 해를 좀 찾아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재미있게 구성됐네요. x 플러스 y 이 양식에서 마이너스 2 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도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죠. x 플러스 y 값이 그럼 이제 마이너스 2거나 x 플러스 y 값이 1이다. 이렇게 1차 형태의 정보를 좀 얻어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또 주어진 부분들도 위에 거랑 좀 연계되면 이게 x제곱 빼기 y제곱은 8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8 이렇게 처리되니까 위에 거 좀 대입하는 모양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 주니까 x 마이너스 y 이런 부분들이 그럼 좀 마이너스 4 이렇게 얻어져 가죠. 오른쪽으로 면 x 마이너스 y 이런 부분들이 8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얻어서 분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 2x는 x는 마이너스 3 되겠고요.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1입니다라고 정보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를 이제 주어진 식에 좀 대입해 주면 되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3 플러스 a 플러스 13은 0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러면 a 값이 그럼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자연수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쪽에서는 뭐 이게 답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 오른쪽 걸 열심히 풀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여기는 이제 답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x 플러스 y 결과 자체가
2x가 9 이렇게 되니까 2분의 9가 되겠죠. 그럼 x값이 2분의 9 이렇게 처리되면 y값은 x값인데 x 플러스 y라고 썼네요. 와, x값이 이제 2분의 9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y값은 그럼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해서 결과물을 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형식에서 계산. 와, 분수 형태를 좀 대입해야 되는데요. xay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7 a 이렇게 쳐야 되죠. 그 다음에 더하기 13 이런 부분이 0입니다라고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2분의 7a는 그러면 2분의 26에 35 이렇게 처리가 되는가요? 그럼 이제 약분해서 a 값은 5입니다라고 구해가는 거니까 자연수 조건 이런 부분이 맞아서 떨어져서 구해가면 되겠고요. b 값은 또 이것에 대입해야 되는가요? 3x 플러스 y 이렇게 처리가 되는가요? 그러면 어떻게 된가요? 2분의 3구 27,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7 이렇게 처리되니까 2분의 20 이렇게 처리된가요? 그럼 뭐 10이 되겠죠. 이 값은 b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a값, b값 다 구했고 이때 이제 두 개의 값을 더하기 하라. 그럼 뭐 15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두 연립방정식 형태로 되어 있는데 뭐 공통인 애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미지수 AB가 없는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 두 식을 좀 찾아서 인수분해 해가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아주 좀 그래도 나름 또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죠. 인수분해에서 이렇게 1차 식의 값 두 개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특징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부분도 또 뭐 그냥 대입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수분해 하게 되면 이제 앞쪽 거하고 연계시켜서 풀어갈 수 있는 이러한 약간 좀 특징이 좀 각각의 식의 좀 특징이 좀 담겨 있으니까요. 이 식의 특징들을 좀 살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A, B 두 점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2대1로 내분하는 점 P라고 해주면 P점 뭐 거의 뭐 가르쳐줬는데요. 0하고 3 이렇게 되는데 3칸 갈 건 뭐 2칸만 가라 뭐 이런 얘기고 3에서부터 0으로 다시 2칸 좀 이렇게 가는 이런 부분이니까 P점 좌표는 뭐 2,1이라는 부분들을 굳이 수식을 쓰지 않아도 가볍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과 직선 AB가 P에서만 접한다라고 했는데 원 그렸을 때 이렇게 좀 접해가는 이 부분들이 이제 2,1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AB 값을 구해달라 이런 이야기. 이 원을 뭐 정리하게 되면 중심 좌표가 뭐 A, B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뭐 2,1에서 접한다 그러니까 2,1을 주어진 식에 일단 대입하는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죠. 4, 1, 5에다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는 0 이렇게 처리돼서 4A 플러스 2B는 5입니다라는 관계식 좀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원래 이제 0,3, 3,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직선기가 마이너스 1인데 접한다는 얘기는 뭐 수직돼야 되는 거니까 두 점 사이에 기울기일까요? A-2에다가 B-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 기울기는 1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B-1은 이퀄 A-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B는 이퀄 1입니다라고 해서 관계식을 또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때는 그러면은 AB 값을 각각 구하지 않고 그냥 뭐 빼기를 하게 되면 3A 더하기 3B는 이꼴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곧바로 A 더하기 B는 뭐 3분의 4입니다 이렇게 또 구해갈 수 있는 아주 또 재미난 형태식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B 값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뭐 굳이 각각 안 구하고 한 방에 또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좀 항상 이제 주어진 값들 나중에 풀어야 될 거랑 연계해 가면서 연산을 진행하면 약간의 좀 시간을 좀 절약해 가면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일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2차 연립 2차 부등식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양의정수 K값의 합을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 되어 있는 부분들은 x-1이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서 이 부분들은 뭐 가볍게 처리가 되죠. 마이너스 5, 7 해서 결과물들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수직선에 쭉 표시해 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5 7에서 사이 범위입니다라고 딱 깔끔하게 좀 구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들은 이게 인수분해가 또 되죠. x-2k, x 플러스 k 이렇게 처리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면 범위 자체를 보게 되면 0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k 이렇게 된 부분들 그럼 이제 2k 부분들 두 배로 해서 이렇게 처리해서 작다 크다 이런 형태로서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공통인 좀 부분들이 이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는 요것도 이제 요거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갖다가 요걸 좀 이쪽에다가 그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마이너스 k 부분들이 안쪽에 이렇게 좀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좀 표시하면 되겠죠.
이렇게 공통분이 생기도록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k 되는데 마이너스 k 값이 이게 같아지면 안 되죠. 크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k 값은 또 5보다 좀 작습니다라고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뭐 1, 2, 3, 4 이런 부분들이 문제의 좀 답이 되겠습니다. 양이 정수다라고 됐으니까 이렇게 좀 찾아가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 좀 더하게 하면 당연히 10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일단은 뭐 주어진 부분 이렇게 뭐 범위 표시들을 이제 각각 해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좀 핵심이 되겠고 범위 표시를 주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공통인 해가 좀 생길 수 있는 부분들 조금 생각해 가면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풀이 2차 부등식 범위 표시해 가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해 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소값 주어져 있습니다. 아이고 이 문제 좀 어렵겠는데요. 대칭 축에 문자가 있잖아요. 2차 함수로 했는데 꼭지점에 x좌표 a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게 이제 뭐 문자로 돼 있으니까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일단은 제한 변역에서 벗어나가는 부분들 마이너스 2, 3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즉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최소값은 그러면 f 마이너스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일부 좀 사용할 거니까 그래서 주어진 식에 마이너스 2를 좀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4a에다가 그럼 7a가 되겠고 이곳에 4 이렇게 처리되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 결과가 2입니다라고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a 값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7분의 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근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는 이런 값이니까 이건 좀 답이 안 된다 이렇게 좀 처리해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이제 대칭축이 이제 x는 a가 되는데 마이너스 2하고 3 이렇게 사이가 되는 거니까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면 최소값은 이제 fa에서 같죠. 주어진 식에다 이제 a를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6 해서 결과물을 좀 얻어갈 수 있겠고요. 이 결과 자체가 지금 2입니다라고 좀 풀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a제곱 마이너스 3a에다가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a 값이 4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a 값 마이너스 1만 답이 되겠죠. 4는 좀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a 값 4 부분들은 이건 좀 답이 안 되는 거겠고 마이너스 1만 좀 정답이 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을 좀 하나 찾았고 이게 하나 좀 더 남았습니다. x는 이꼴 a 되는데 제한 변형이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a 값이 3보다 또 크거나 같은 이런 내용이라면 f3 큰 값이 또 좀 최소값을 가져야 되는 그런 내용. 주어진 부분에 3 대입하면 9 그럼 마이너스 6a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 9에다가 6에서 15 이런 형태 됐죠. 이렇게 좀 계산해 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2입니다라고 풀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3a는 이퀄 13 이렇게 처리하니까 a 값은 3분의 13 이렇게 처리되면 3보다 큰 값이니까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두 개의 값을 더하게 해주면 3분의 3을 빼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3분의 10이 정답이 되겠죠. 3분의 10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대칭축의 문자가 주어지게 되게 되면 그 부분들이 제한 변역에 이렇게 범위를 좀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제한 변역에 들어가느냐 마이너스 부터 3까지 아니냐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좀 최소값 혹은 뭐 최대값을 갖는 부분들이 좀 바뀌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가면서 풀이를 좀 해가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뭐 간단한 부분들은 이제 뭐 여러 번 푼다 이런 마인드 이런 좀 생각들을 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좌표평면에 2점 0,6, 3,5 AB가 있습니다. M 대 N, N이 좀 더 큰 형태로 되네요.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OBQ의 넓이가 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MA 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수직선에다가 좀 표시를 좀 살짝 해보면 0,6 주어져 있고 3,5 살짝 좀 낮아가는 이렇게 좀 점들이 있는 거죠. A, B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걸 좀 M 대 N 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M 대 그다음 이제 N 이런 형태로 해서 외분하는 점 Q 이렇게 좀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넓이를 좀 이렇게 막 물어봤는데 이쪽 좌표가 좀 0,6에 여기 좀 3,5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길이 6에다가 이렇게 처리되면 3, 6, 18 여기가 9가 되죠. 좀 전체가 근데 OBQ 넓이가 20 된다니까 이쪽 11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M 값이 11, N 값이 그러면 얼마가 되죠? 11하고 그 앞에서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각각의 넓이들을 좀 이렇게 좀 이용하면 효율적인 풀이가 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좌표라든지 이런 것들의 특성을 좀 이렇게 살펴가면서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m분의 n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11분의 20 해서 4번입니다라고 답을 체크해가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잘 이해되죠? 주어진 식의 이제 좌표 부분에서 삼각형 이제 OAB 넓이를 좀 쉽게 구해갈 수 있으니까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또 OBQ 넓이 자체가 20이라고 했으니까 11 이렇게 쳐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때 QA하고 AB 사이의 B 자체를 좀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좀 도형적인 특징 살펴간 내용, 요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연습해가면 되겠습니다. 두 직선 L1, L2가 있습니다. 교점을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일단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하고 3, 서로 수직관계죠. 서로 수직관계입니다 라는 부분들 좀 기억해주면 되겠고, 뭐 대입해서 풀면 되는가요? y는 이퀄 마이너스 3x 이렇게 처리해서 그러면 x 9x는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아하, x 좌표가 문제 좌표에서 교점을 a라고 했는데 a점 좌표는 그러면 1,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10x 10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x축과 L1이 교점을 L, 직선 L1과 x축과의 교점, 이거 원점을 지나는데요. 그럼 이제 B점이라는 부분들이 0,0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 L2가 x축과의 교점 y가 0이니까 여기는 뭐 10,0 되겠죠. 이런 부분은 10,0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생각해갖고 외접원을 지르는 좀 P 이렇게 되는데요. 저 직각이라는 내용 되어 있고 아주 재미난 표현들이 경계했으니까 좀 이렇게 주어진 정보들을 좀 살짝 메모하면 원을 좀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 축을 원점에 잡아가면 되죠. 이렇게 잡아가겠고 기울기 마이너스 3 직각 부분이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여기가 C점이면 10 이렇게 잡혀 10,0 잡아가면 되겠죠. 여기가 0,0에서 잡고 여기가 좀 1, 마이너스 3에서 A점 이렇게 잡아가면 직각 이렇게 표시해가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심 좌표가 0,5가 되게 5,0 되는 뭐 이런 형태. 자, 이제 근데 우리는 뭘 풀어달라는 얘기인가요? 삼각형 ABC 넓이하고 삼각형 APC 넓이가 같습니다. 원 위로 움직이는 건데 이쪽 넓이하고 같아지려면 그럼 높이 자체가 좀 같아지는 그런 형태의 일사분면의 점이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여기 좌표가 y좌표가 마이너스 3 돼 있으니까 플러스 3 돼 가는 부분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넓이 같아지는 좌표들을 좀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좌표 자체가 뭐 2개 정도가 되네. P점의 좌표를 이렇게 했는데 좀 차를 구해달라 이런 이야기. 됐습니까? 그렇다면 뭐 좀 더 쉽게 찾아가는 게 되면 이렇게 뭐 직사각형을 좀 만들어가는 게 제일 좀 잘 찾아가는 방법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좌표가 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여기가 5,0 이런 거 좀 이용하면 되는가요? 여기 좌표가 1, 이렇게 됐으니까 평균 9,3 이렇게 해서 쉽게 좀 좌표를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때 이제 a-b를 구해달라라고 해주면 이제 6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좀 찾아가기. 근데 P점 좌표 자체는 근데 이게 하나만 있는 부분들이 아닌데 제가 좀 외접원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대칭해서 가도 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대칭해서 가도 되는 거라면 여기 이제 1,3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A-P 해주면 이제 음수가 돼가는 거니까 음수값이 없어서 그렇다면 이제 9,3을 좀 답해가는 내용이 바른 답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답이 두 개가 돼 있는데 보기에 좀 하나만 돼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제가 뭐 좀 빠뜨린 게 있나요? 직선, 그 다음에 직선에 대해서 교점 A, 교점은 좀 변함이 없이 4사분면 좌표가 되겠고, X축과 이 교점 변함이 없고, 교점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ABC의 외접원이다. 좌표 3개를 해주는 외접원이 뭐 2종류가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림 모양 되겠고, 직각 만나고 이렇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ABC와 넓이가 같은 APC, AC를 이제 지름으로 해서 처리한 거니까 높이가 똑같아지는 좌표니까 y값 3 되는 부분들을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 이렇게 됐을 때 일사분면 점이다. 두 점 다 일사분면 위에 있는데, 아하, 이건 뭐 답이 2개 중에서 정답을 좀 하나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잘 이해되죠? 일단은 뭐 주어진 부분들의 직선의 두 식이 서로 수직 관계에 있는 이런 특징, 그다음에 이제 x축과의 교점이라든지 뭐 x축과의 교점이 하나가 원점이라서 이게 좀 이제 약간 좀 낯선데, 일단은 뭐 우리가 문제 풀어가는데 이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니까 이런 항목들 좀 꼼꼼하게 잘 챙기고, 어쨌든 뭐 이렇게 직각삼각형 이런 형태가 돼서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니까 이런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다항식 fx와 제곱창의 개수가 1이고 개수가 모두 상수항인 두 다항식 gx,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실근을 갖지 않는다 되어 있고요. fx 이거 인수를 갖는다 되어 있네요. 그럼 위에 있는 fx라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는 뭐 gx하고 hx를 좀 곱하기 해서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hx는 gx로 나눌 때 나머지가 2네요. 그럼 뭐 나눠주는 숫자가 차수가 더 높아야 되는데 또 나누게 되는 거고 곱하게 되게 되면 그러면 요거는 hx라는 부분들이 gx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몫이 1이 되겠고 나머지가 4x 플러스 이렇게 처리돼서 둘 다 2차 되는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 가면서 풀어달라 이런 뜻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와, 근데 미지수가 돼 있다는 얘기는 다른 풀이 원리를 좀 이거 인수분해도 안 되잖아요. 적용해 갈 수가 없는데요. 와, 오래 걸려서 풀어야 될 내용 같습니다. gx는 그러면 뭐 x제곱 최고차 이런 것밖에 없죠. mx 플러스 n 이렇게 좀 처리해서 하게 되면 hx는 그러면 x제곱에다가 m 플러스 4x 플러스 n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두 식을 좀 곱하기 한 경우가 좀 같습니다라고 이걸 좀 처리해 가야 되나요? 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x 4제곱 1차 부분들을 하고 3차 2차하고 이제 곱하기 해서 3차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m 되겠고, 그 다음에는 m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서 x 세제곱 되겠고 되죠. 그 다음에 상수 부분들은 1차 n에다가 n 플러스 2 됐죠. 그 다음에는 2차 곱하기 하는 거죠. 그럼 이제 m에다가 n 플러스 4 이렇게 곱하기 해서 x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내용. 그럼 1차 항은 상수항하고 1차 곱하기 하는 거죠. 그러면 m에다가 n 플러스 2 곱하기 한 거, n에다가 n 플러스 4 곱하기 한 부분들 해서 여기 제곱이고 1차, 그 다음에 n제곱 플러스 2n 상수항 이런 형태로 해서 얻어가야 되겠습니다. 눈 이렇게 좀 처리해 주면 거죠. 이 부분들이니까 좀 정리하게 해주면 2m 플러스 4 이게 이제 3차 부분들인데 3차 부분들이 어떻게 되나요? a 플러스 4 그 다음에 b 이렇게 되는 거죠. a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이 뭐 2m입니다 이런 관계가 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 좀 나왔고, 이것도 어떻게 되는가요? m제곱 더하기 4n에다가 2n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와, 복잡한데요. 이 부분들은 뭐 이제 b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와, mn 2mn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2m도 있고요. 2m도 있고 4n도 있고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이 부분들은 결과가 뭐가 됐죠? 결과가 A. 그 다음 마지막에 15. 이게 이제 A. A가 2m인데, 이거 좀 잘못 적용했죠? 2m. 그럼 이거 좀 지워지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2n 공통의 m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게 0입니다라는 관계식 이런 게 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n제곱 플러스 2n 15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n 플러스 5니까 n은 마이너스 5거나 n은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n이 0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이곳에서 m 값은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은 마이너스 4 이런 부분들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b 값도 좀 알아가야 되고 해야 될 게 아직도 많습니다. 일단은 gx 자체가 mx인데 이제 마이너스 2x 처리되어 있고, n이 이제 좀 문제네요. 와, 여기 좀 두 개 중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이게 가가 있군요. 실근을 갖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럼 뭐 판별식을 좀 이렇게 놓아야 되는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되면 플러스 5 이렇게 돼서 이건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게 좀 안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플러스 3에서 결정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gx 돼 있고, 그러면 hx였나요? hx가 이제 m 플러스 4 이렇게 된 거죠. h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제곱에다가 4x를 더하게 해서 그럼 이제 2x가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는 플러스 이게 자꾸 까먹죠.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n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플러스 5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물을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무엇을 또 풀라고 했나요? A, B를 또 다 구해야 되는 거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구해야 되는 거 봅니다. 됐죠? 그럼 뭐 값이 결정됐으니까 좀 계산해 가면 되겠죠. M 값이 지금 마이너스 2가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4에다가 마이너스 4 지금
B값 얻어진 건 어디죠? B값 얻어져간 부분이 그러니까 m제곱 플러스 4m이죠. 이거 좀 4m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죠? 마이너스 2 대입해서 마이너스 8 처리가 되겠고 n값이 3이 돼 있으니까 6에 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래서 B값 여기 좀 이렇게 처리되는데 B값은 그러면 4입니다라고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A값 마이너스 4에 B값 4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G A였죠. 그 다음에 H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함수식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해주면 되니까 16에 8에다가 3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또다시 16에다가 8에다가 5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면 또 이거 계산하면 이제 8이 되는 거니까 32에다가 38이 24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가요? 되셨죠? 와 그렇게 되니까 56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계산 길었습니다. 1번이 좀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 대단한 내용은 아닌데 이게 다 연산으로 해야 되는 거죠. fx가 두 방식의 이제 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겠고 나누기에서 몫이 이게 지금 이게 인수로 되는데 이게 곱하기도 4차 되는데 뭐 3차 1차라는 건 생각할 수가 없죠. 나머지가 일단 1차가 된다는 얘기는 gx 자체가 이제 2차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어이쿠 갑자기 1차를 뭐 3차로 나누가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차 2차 되는 이런 내용 몫이 1대에 가서 그래서 두 함수식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써가는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이걸 뭐 전개해서 계수 비교해서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연산 연습을 이제 평상시 얼마나 잘해서 수식 다루게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풀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여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연습장에다가 좀 쭉 펴놓고 주어진 식들을 좀 전개하고 정리해가면서 연산 실력도 좀 키워가는 그런 기회를 좀 삼으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두 점 A, B를 이은 선분 2대1로 내분하는 점 P, 외분하는 점 Q라고 했습니다. 내분점 P부터 구해볼까요? 2대1 이렇게 되어 있으면 3분의 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3분의 2, 5, 10 그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 10이니까 3, 40이 이렇게 처리해서 P점 좌표를 좀 찾아가면 되겠고요. Q점 좌표 2대1 외분 2 마이너스 1 해서 1분의가 처리해주면 되겠고 2 곱하기 되겠고 빼기에다가 마이너스 오니까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1분의 여기는 10 마이너스 1에서 처리하면 되겠죠. 부호가 이제 반대 형태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7,8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면 PQ 길이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루트 8제곱 더하기 4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4 공통에다가 4, 1 해서 5 이렇게 처리니까 4루트 5에서 결과 구하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평면 이론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항목들 내분점, 외분점, 그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 그러니까 기본 항목들 한 문제에서 모두 점검해가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9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일고시오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OAB 곡시점을 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OA에 대해서 OA에서 각각 수선의 발을 내린 그 수선의 교점을 P라고 했을 때 P를 지나면서 또 넓이를 OAP 넓이 색칠한 부분 넓이를 또 2등분하는 점을 구해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수선을 좀 그어서 가려면 AB 기울기부터 좀 서서히 구하기 시작해 볼까요? 기울기를 구하면 6에서 2를 빼니까 8분의 이렇게 처리해서 4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요 기울기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곳에다 수선을 좀 이렇게 긋게 되는 거니까 y는 2에다가 원점 지나니까 2x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군요. 직선을 좀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B 기울기를 좀 먼저 구해야 되겠죠. 이 OB 기울기를 좀 이렇게 구하게 되게 되면 되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뭐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러면 A를 지나면서 또 여기다 수직인 걸 구해가려면 기울기가 4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해서 직선식을 좀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4분의 1 x 4분의 x 마이너스 4분의 2 그러면 4 마이너스 4분의 2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을 좀 만들어 가면 되겠죠. 우리는 이제 이 둘의 이제 교점을 구해가야 뭐 직선 형태가 돼가는 거니까 곧바로 좀 식을 좀 써서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전체 그럼 일단 2x 처럼 되겠죠. 2x 2-4분의 1x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4분의 16-6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4분의 8에 4분의 7x는 이꼴 4분의 10 이렇게 처리해 되는 건가요? 와, 좌표 자체가 이렇게 나오네요. x 값은 그러면 7분의 10입니다라고 해서 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y 좌표는 뭐 요 직선을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y 좌표는 그러면 7분의 20 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해서 P점 좌표를 구해갔습니다. P점 좌표를 구했는데 넓이를 2등분 한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당연히 다시 OA의 중점인 그러면 3,2 부분들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뭐 7,15에서 우리가 또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3-7분의 10분의 2-7분의 20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해가면 전체적인 문제의 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7분의 하게 되면 3, 7, 21-10 해주면 되겠고 7 해주면 14-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11 되겠고 여기는 -6 해서 정답 마이너스 11분의 6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심각한 건 없는데 이제 해야 될 일이 좀 많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선을 좀 그으려면 수직되는 거에 대니까 기울기 구해서 그게 이제 수직 기울기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식을 만들고 뭐 똑같은 과정을 또 두 번 해야 되죠. 두 번 해서 그 다시 두 수선의 또 교점 또 연립해서 이제 교점을 좀 찾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넓이를 또 2등분 하려면 이제 OA의 중점을 지나는 선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기울기를 최종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하나하나 좀 절차를 좀 밟아가면서 풀이를 진행하게 되면 되는 거니까 긴 약간의 좀 긴 호흡이 필요한 거니까 평상시에 연습을 통해서 수직 따라가는 훈련이 좀 잘 돼 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 수일고시원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몇 명 문항들 보였는데 이번 기회에 또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수일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